양봉이 요새 뭐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요새 상갓집을 가면은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80, 그렇지 않으면 9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100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년은 뭐 58세, 앞으로 60세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년 이상을 정년 후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 시간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경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 보내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양봉이 그런 뒤에 아주 적합해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벌통 한 통이나 소비 하나 들을 힘만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어떤 취미나 부업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양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 아까 소개했지만 뭐 양봉조합장을 한 19년 동안 5선 조합장을 하고 제가 현재 양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목차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나 요새 뭐 결혼하면 자녀들을 뭐 한 명이나 두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어떤 목적으로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기농기촌 현황이라든지, 아까 여기도 뭐 기농기촌을 하고 싶다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기농기촌을 해야 되지만은 양봉은 기농기촌을 않고 기농기촌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시흥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농한 것처럼 여기 미로에 적당하면은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데 벌을 갖다 놓고 수시로 집에 왔다 갔다, 뭐 서울 사는 저도 또 기농을 않고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연령별 인구 분포들을 보면 여기도 뭐 우리 총 회계는 아주 젊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한 50대, 60대 이렇게 한다면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인 실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요새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아주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대학을 나와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뭐 기약직을 한다든지 정규직을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노인들은 더욱 일자리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 생산성이 또 저하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세금이 당연히 부담이 돼가지고 점점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원인도 하나의 고령화 사회의 한 몫을 차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요새 뭐 결혼 정년도 늦어지고 사실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도 뭐 네 분이 여성이 오늘 나오셨지만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또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운 사람들이 시집을 빨리 갑니다. 예?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또 어떤 고소득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까이 나 혼자 살지 해가면서 시집을 안 가다 보니까 오히려 독신 여자도 많습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새 뭐 여자들이 옛날 같으면은 30이 되면은 완전히 뭐 똥값 돼서 그 안에 30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요새 30 넘어서 시집 가는 게 뭐 아무 꺼리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자녀를 하나만 두다 보니까, 또 아니면 둘만 두다 보니까 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돼서, 이거 뭐 애 장떡 내봐야 내가 부담돼서 가르칠 또 학원비 보낼 이런 돈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를 하나만 둬야겠다든지, 또 아니면은 아예 안 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 혼인과 자녀가치 변화가 상당히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안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여성주의 향상과 독신주의 증가. 요새는 뭐 아파트도 그렇고 혼자 사는, 또 아니면은 이런 고시촌 이런 데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교육비 때문에 비용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하게 살 수 없고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또 어떤 저출산의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 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요새 직장에 좋은 데는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유아방이라고 할까, 뭐 타가소라고 할까, 이런 운영하는 이런 개인 기업들도, 기업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가족의 기능이 약화돼요. 부부지간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싸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때문에 또 칼로 물베기처럼 더 다시 이렇게 화합하는 데 상당히 그 아기가 또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애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노인 가족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요새는 또 뭐 노인들이 자녀들하고 살라고도 않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하고 따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생산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신규 노동력이 공급이 부족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3대 업종이라고 할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직종들, 이런 데는 지금도 후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없다면 상당히 그 일을 시키는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또 저출산이 사회보장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선진국이 될수록 이 어떤 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입장인데, 실제 앞으로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는 자기들이 부는 거 가지고 자기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어떤 부양가족, 우리 노인들의 복지비를 상당 부분은 지출해야 돼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저축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세계에서 저축률이 아주 높은 나라였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 산업화 하는데 그 공장을 짓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됐지만은, 실제 소득이 안 되면은 저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또 요새는 이제 뭐 또 우리 뭐 지점장도 계시지만은 돈이 또 예금이 들어도 또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은 돈을 쓰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돈을 갖다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해서 은행에서 정말 갑의 어떤 횡포라고 할까, 정말 가서 잘 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은행에서 돈 쓴다 하면 찾아가서 정말 좀 우리 은행 돈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 2%대 정도 하는데, 이미 일본 같은 데는 한 10몇 년 전에 1%대, 뭐 0%대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돈을 쓸 곳이 많으면은 금리는 높아지고 또 쓸 곳이 없으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런 장애가 오고 있다. 뭐 일본 같은 데만 해도 뭐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이러는데, 일본 같은 데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복지 비용은 늘어나고, 또 일본 개인들은 돈을 그래도 옛날에 저축을 열심히 해서 풀어놓은 게 있지만은 국가가 그동안
건실하다가 계속 복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자꾸자꾸 빚에 허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 이렇게 출산율을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뭐 2살 터울, 3살 터울, 많게는 8남매, 9남매를 자녀를 두다가 점점 해서 너무 많이 나니까 인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지구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는 데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감당은 먹거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뭐 예비군 이때 이제 군대 갔을 때나 이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런 구호까지 해서 했는데 70년대만 해도 출산율이 평균 4.5명이었어요. 4.5명. 그러다가 점점 74년도에 한 3.7명으로 이렇게 줄다가 또 77년도에 이제 2.2%대 2.9명으로 줄다가 이제 2004년도에는 한 1.1%. 그래서 1%대 하는데 요새 뭐 1%도 안 되냐 어쩌네 하는데 2013년도에 1.19명 우리나라가 뭐 OECD 가입 국가 중에는 아주 제일 낮은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요새 와서 옛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렇게 정책을 위반했던 것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베트남 같은 데는 젊은 인구들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일꾼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 여성당 70년대 4.5명 정도 이렇게 되다가 이 당시에 뭐 정관 수술하면은 예비군 교육도 빼줬어요, 실제. 그러면 서로 손들고서 가서 정관 수술을 하러 갔다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83년대 아들, 딸 구별 낳고 잘 낳아서 구호를 가졌고 이때가 약 2.8명, 08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점점 더 떨어진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국가별 이렇게 출산율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시계에서 니제르, 뭐 말리라든지 부룬디라든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들어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데에서 어떤 문화생활 즐길 거는 없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만 낳는 것 같아요. 저도 아프리카를 제가 오래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가니까 그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 무슨 족이죠? 마사이족. 마사이족 마을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가다가 그것도 돈 주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로다가 울타리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이라기야 그냥 나무로다 엮어서 흙만 발라놨죠. 그냥 흙만 발라갖고 이렇게 문 하나 있는데 문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소 가죽 그거 벗긴 거 한쪽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깔아놓고 이게 침대요 따지면은. 그러고서 한쪽 그 이렇게 집진 옆에 보니까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플라스틱 물통 같은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재산에다가 물 받는 거. 그럼 저 시에서 운영하는 차가 물차가 오면은 길 옆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받아와서 물이 없으니까 그놈으로 받아다 놓고 물을 먹고 그 안에 화덕이라고 해서 뭐 돌 3개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냄비 같은 거로 그냥 끓여서 이렇게 밥을 먹는 이러는데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나지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게 마사이족이 자기들이 영어나 이런 거를 직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시 영어 하는 사람이 또 다시 또 그 마사이족
또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2번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집에 애가 몇 명씩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뭐 우리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인사해주고 춤춰주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뭐 쭉 이렇게 붙여서 사는데 한 집에 몇 명씩 고만고만한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렵게 사는 것을 뭐 저도 어려울 때 60년대나 이때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못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은 이 타이어 쪽 오려가지고 이렇게 게다처럼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 항시 칼이나 이런 거를 막대기나 칼을 하나 차고 다니 마사이 죽들이 옆에다 그러고서 심지어 이제 좀 나쁜 사람은 도로에다가 이만식은 돌을 갖다가 딱 한 두서나게 갖다 막아요. 그럼 지나가는 차를 딱 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걸려서. 그러면은 돈 내놓으라고. 그게 안 줄 수가 없죠. 칼 갖고서 완전히 거기 뭐 아무 데도 없는데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물을 그렇게 칼 갖고 다니면서 잡고서 이러는데 상당히 그때 가서 제가 탄자니아 쪽에 이렇게 동물 사파리 이렇게 구경해가며 봤는데 좀 기억이 좀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된다면 한번 가볼 다른데 뭐 많이 유럽이나 이런데 뭐 동남아나 많이 다녔지만은 그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걸 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인도 같은 데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데 아직도 뭐 2.51명 또 중국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나서 국가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먹거리 때문에 또 정부에서 한 자녀만 갖기를 법으로다가 제재했어요. 쉽게 해서 중국의 한족들은 무조건 한 자녀 이상 호적에다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한 자녀. 근데 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한 가족에 하나만 낳다 보니까 너무 귀엽게 키우고 또 아니면은 청년들이 자꾸 이럴 사람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완화하는 모양.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교포라든지 다른 그 중국의 이제 소수 민족들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그동안도 이렇게 해서 아마 호적에 오르지 않은 이런 사생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 같은 데도 지금 뭐 1.98명 뭐 이 정도 하고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못 사는데 일본보다도 더 낮아요. 대만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1000명 넘는 이런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나 대만 다음으로 인구밀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 취업을 하는 목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여유시간 활용이 어렵다. 직장을 몇십 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여기도 뭐 여러분들 소견 발표할 때 앞으로 이제 귀농귀촌을 하겠다 하는데 계속 직장이 됐든 자기 사업이 됐든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여유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정년퇴직한 분들이 한 6개월까지는 아주 이제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좋은데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 오늘은 가서 뭘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나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1년 6개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도 이게 정년퇴직하기 전에 뭔가 내가 좀 준비를 해서 나올 걸. 준비하려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 여기도 다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정년 또 아니면 내가 귀농귀촌을 해갔다 해서 많은 공부들도 하고 계시지만은 뭐 직장 생활에 바쁘다 하면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특히나 부부지간에 출근하면은 떨어졌다가 또 저녁 되면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집에서 삼식이, 이식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새끼를 먹으면 삼식이는 제일 아주 마누라부터 좀 서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식이면 조금 낫고 일식이면 그래도 괜찮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동안 먹고 살고 저축을 많이 잘 해놨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했다든지 해서 충분한 어떤 노후에 자기 생활비를 쓰는데 걱정을 안 한다면 괜찮지만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노후에도 뭔가는 좀 부려야 이렇게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자기의 어떤 여유 시간을 마음대로 즐겨가며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사회 참여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돈이 좀 부려야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해서 부업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니다 하는 분은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또 아니면은 조금 여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또 취미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해야겠다.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나이 드시고 되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가면은 요새 이제 담배를 피지 묻어는 장소가 점점 늘어나지만은 실제 담배를 많이 피고 거기서 바둑을 둔다든지, 또 아니면 장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마작을 한다든지 고스톱을 친다든지 하면은 담배 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나 복덕방이나 이런 데 가도 그렇고, 그래서 간접 내가 피지 않아도 간접 흡연을 해가지고 건강에 어젠가 그젠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가족이 부부지간에 남편이 담배 펴서 여자가 간접 흡연을 해서 한 20년을 했는데, 이거는 담배를 핀 사람 못지않은 어떤 이 폐에 이렇게 새콤하게 매연이 아주 배겨 있는 것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새 이제 공무원이나 또 어느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문화유적지 가서 또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원에서 뭐 안내를 한다든지, 무료 봉사하는 거죠. 무료 봉사. 또 아니면 아까 우리 시장님 말 맞다나 여기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니까 모두의 공통점은 시간을 보내기가 상당히 지루하다, 이게. 지루한데 양봉은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그래도 늙어가지고 손주들이 오면은 손주들 용돈이라도 할아버지가 주면은 자주 오지만은 와야 뭐 용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사주고 하면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좋아도 안 해요. 솔직히 할머니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땀 분비력은 떨어지고 몸에서 아무리 잘 닦아도 냄새는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내가 풍족하게 쓰면은 며느리도 잘 찾아오고 아들도 잘 찾아오고 또 손주들도 잘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잘 배워서 소득을 좀 높인다면은 늦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화목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아지나 이런 개를 기르는 게 취미생활 때문인데, 벌을 기르면은 벌이 알 낳고 또 처녀왕이 교미돼갖고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뽀얗게 이런 신앙이 돼가지고 알 낳고, 또 새집을 밀랍을 분배해서 아주 새로 깨끗하게 짓고 이러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벌집이 육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주 최소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어떤 적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만든 집이라 그래요. 그것도 꼴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약간 각도를 입구는 높게 하고 아래는 약간 낮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벌집 형태의 어떤 공학적인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상당히 응용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여러분들이 소득도 높일 수 있고 어떤 취미 생활도 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양봉하던 분들이 거의 다른 직업을 갖다가도 나중에 되돌아와요. 왜? 어떤 나이 먹고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내가 어떤 전문에 자기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 나이 먹고서 받아주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끼 가야 어디 아파트 경비. 그렇잖아요. 퇴직 후 일터 선택에서 제일 중시하는 가치는, 그러면은 일을 할 때 뭐를 중시하나 봤더니 자기의 어떤 적성이 맞아야 된다. 내가 맞지 않는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래도 양봉을 배우고자 오신 분들은 적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벌을 배워도 좋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벌을 나는 싫다. 또 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나는 벌을 묻어갔다 하면은 적성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성이 맞아야 된다. 또 아니면은 또 일을 해가며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양봉을 해서 내가 생태계 보존에 이익을 담당하는 꿀벌을 기르고 있다.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은 국토가 광활하고 또 어떤 농작물의 화분맥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봉가다 하면은 상당히 우러러보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해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각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뭐 꿀 하면은 가짜 꿀, 못 믿는 설탕 꿀 이런 거나 생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진짜 꿀벌이 없어져 봐요.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야.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보다 사육권 수가 낮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양봉이 사육밀도 1평방킬로미터의 안에 우리나라가 한 18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양봉 사육 밀도가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또 농민들한테 기여를 해주는 거예요. 벌들이 담장 안이나 뭐 방 안에서 길들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들이 나와서 교회 나가서 꽃 또 밭에 가서 또 풀에 밭에 가서 꽃 핀 데 가서 꿀과 화분을 채취해 오는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또 산업이 발달하고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꿀벌이 화분 매개를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꿀벌이 얼마 없을 때는 야생벌들이 또 야생나비나 이런 파리류 이런 것들이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꿀벌이 상당한, 그러니까 과수농가들 이렇게 꽃에 오는 벌이나 파리나 이런 걸 보면은 적어도 꿀벌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70%. 그러면 70% 꿀벌이 없어진다 하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야생 벌 가지고 화분 매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해가면서도 내가 자연을 지키는 어떤 보람 있는 이런 직업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람과 의미도 있는 뒤에 이것도 양봉이 이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시면. 또 기존에 내가 어느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활용하는 뒤에 일을 하면 제일 좋죠. 예? 전혀 없는 것보다는 연관되는 데 하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또 유연한 근무 시간. 양봉가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 겨울에 상당히 여가 시간이 많다는 거. 또 아니면 매일도 뭐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아침에 됐든 새벽에 됐든 저녁에 됐든 필요한 일만 하고서는 나와서 내가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내일 아이고 안 보고 내일 거 오늘 대충 해놓고 2, 3일 며칠 쉬어도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떤 여유 시간이 좋고 요새 교육자들이 어떤 연금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게 매력 아니야. 또 거기다 봄방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삼성 들어가면은 야 삼성전자 뭐 좋은 직장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일을 너무나 대기업에서 빡세게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정년까지 근무를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또 여가 시간이 없이 이러다 보니까 돈은 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요새는 오히려 돈은 적게 주더라도 휴일날 근무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저녁에 쉴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저녁에 야근을 시킨다. 옛날에 못 살 때는 야근을 서로 하려고 했어요.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요새는 야근을 하려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러나 이제 동남아나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야근을 시켜주길 바래요. 왜? 돈을 더 많이 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여가 시간도 또 유연한 근무 시간도 원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한 6.6% 정도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뭐 기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많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 그냥 헌납해서 또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여가 되겠지만은 자기의 재능을 기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이 있는 이런 재활원에 가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걸 해서 기여하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 근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양봉은 죽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급여 급여를 많이 타면 좋겠지만은 사실 나이 드시고서 많은 돈을 줘가면서 젊은 사람을 또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을 놔두고 나이 먹은 사람,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쓸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기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과연 몇 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 대다수가 73세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년퇴직은 58세, 60세 하고 73세면 한 15년 동안은 사실은 일자리는 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70세에서 74세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 한 40% 정도가 이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80세 이상도 한 20%, 2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69세도 약 14.3%. 그러니까 건강만 허락한다면은 적어도 80세까지는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조합원들이 제가 조합장에 있을 때 한 2,450명 정도 됐어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양봉농가 조합원 중에 제일 고령자가 누군가 이렇게 해보니까 1921년생 정도가 지금도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95이네요. 네? 95. 네? 여러분들도 건강을 허락하신다면은 양봉을 배워서 95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교장 선생님 한 분인데 그 양반도 90몇 세까지 있었고 요 천안 직산에도 윤은영 씨라고 이 양반도 옛날에 농촌진흥청에 근무했는데 이 양반 외정시대에 근무하던 분인데 93세인가 5세까지 벌 몇십 통 양봉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도 그 양반이 밀원수를 종자 따다 심어서 내가 그 밀원수를 묘목을 사와서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나눠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인구 밀도가 뭐 세계 3위라고 했는데 연도별 기농 귀촌 현황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뭐 기농 귀촌 이런 얘기도 없었고 요새는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자꾸 농촌이 줄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낳으면은 뭐 돈을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기농 기춘할 때 돈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떠나는 사람한테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약 한 800명 정도, 8,90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11년도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1년에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다가 많이 귀농귀촌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자기 살던 뭐 시흥이라고는 시흥서 가급적 멀지 않은데 이런 데를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울이라고는 서울서 가까운데, 뭐 경기도나 충북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북, 뭐 각자 자기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 틀리지만은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너무 먼 데는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3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다. 10년 이상 동안. 또 귀농이나 은퇴 후에 양봉이 좋은 이유. 땅이 없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요새 어디 가서 구멍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권리금 얼마 줘야죠. 그렇잖아요. 보증금 거려야죠. 거기다가 뭐 또 여러 가지 전화, 컴퓨터다 여러 가지 장비 또 사야지 해서 돈이 상당수 들어가요. 그것도 우리나라 또 모은 사람들 보면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남는 음식 갖고 우리 식구들이라도 먹여야지. 근데 저희 사무실에 중구 신당동이 있었는데 그 옆에 요식업 중앙회가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그 이제 요식업 중앙회 이제 회장님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50만 개 이상의 식당이 있다 그래요. 50만 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4,500만인가? 4,700만? 네, 긴가민가 하네. 그러면은 50, 58, 40. 그 당시 내가 따져보니까 80가구당 식당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80가구당.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는 창업을 했다가 망하고 한 30%는 그냥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은 한 7%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식당을 해서. 그러니까 한 7%는 잘 돼서 돈을 벌지만은 한 70%는 망해가지고 간판 또 리모델링 이런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계속. 그래서 양봉은 어떤 벌을 처음에 사서 뭐 이거 지금 뭐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권리금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술 시에서 공짜로 가르쳐주고, 또 아니면은 벌 몇 통 사서 하면은 벌 한 통 가지고서 잘 내가 늘려는 기술만 있으면은 1년에 3배 내지 5배도 늘릴 수 있습니다. 분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많게 하면은. 그러면은 3배씩만 늘어난다도 내가 처음에 3통을 했다가 1년 했다가 쉽게 해서 9통이 되잖아요. 9통, 10통 돼서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30통이 돼요. 또 1년 지나면 100통이 가능합니다. 3배씩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벌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소초, 소강이라든지 여러 부자재가 들어가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뜬다. 대개 통당 1년에 아가씨꿀이 우리나라에서 한 70%를 차지하는데 약 5대 정도는 한 지역에서 뜰 수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뜨면은 이 정도 뜨거든요. 벌 한 통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비용을 지어서 남을 수가 있겠죠. 또 사회공헌, 아까 얘기한 대로 농작물이나 생태계 보존에 꿀벌이 화분매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그러한 꿀벌을 내가 기른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 한 16개 정도, 16개인가 17개의 농작물의 화분맥의 가치를 이 안동대학교 정철희 교수가 연구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약 6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6조 원에.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이 약 한 43, 4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발휘한다. 그래서 또 꿀벌이 길러보면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꿀이 참으면 뺏고, 꿀이 참은 뺏고, 사람 같으면 돈 불어넣으면은 아마 누가 와서 칼 들고서 총 갖고 와서 뺏어가고 여러분들은 아마 돈 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꿀벌은 그래도 계속 또 뺏어 또 갖고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꿀벌로부터 그 길러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신세계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어요. 또 자연을 사랑하고 순응하며 사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아무리 꿀벌이 이렇게 사람이 관리해서 해준다고 하지만은 자연을 거슬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요새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온난화로 인해서 뭐 2, 3도가 높아진다 하면은 재앙이 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꽃 피면은 보통 물르는 사람들은 뭘 하니까 그냥 꽃 피면은 꿀 들어오나 보다. 안 그렇습니다. 꽃이 펴도 꿀이 잘 들어오는 애가 있고 안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평균 그 밀원식물의 개화기의 온도의 적정 온도보다 2, 3도만 높으면은 꿀이 쏟아지게 잘 들어오고 거꾸로 2, 3도만 떨어지면은 아주 꿀이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식물이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가 온도가 높으면은 광합성, 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꿀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참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자연을 아무리 거슬려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또 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그거 보니까 뭐 산 밑에다 천막 치고서 그냥 신성이더라. 그냥 벌만 들어오고 꿀만 뜨면 그냥 그때 가서 앉아서 낮잠이나 자다가 그냥 막걸리나 사다 놓고 그냥 먹고 즐기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 그거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 제가 뭐 면접할 때도 더러 얘기했지만은 무진장 잔일이 많아요. 잔일이 많아요. 또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요. 보려면 그렇지 않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왜 수명이 깁니까? 예? 학자들 얘기는 그래요. 여자들이 집에서 부엌 일을 하랴, 빨래 하랴, 집안 청소하랴 이 계속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근데 남자들이 요새는 자꾸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계속 이제 여자들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여자들의 좋은 것 같지만은 여자들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이게. 남자가 다 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성님들은 남자들이 다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 일 많이 하면은 일찍 죽어요. 농촌에도 어렵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관절이 나간다든지 허리가 디스크가 온다든지 아주 다 달아서 없어집니다. 너무 무겁게 일을 하면은 해서 적당히 해야 돼요. 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가사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당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장수하실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벌만 배우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필요한 미련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미련. 근데 남들이 갖고 놓은 거 아니면은 자연이 그냥 주어진 미련만 가지고 거기서 꿀만 따먹는 거예요. 하나에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러면 나도 양보를 해서 내가 필요한 미련을 다 신고 가꿀 수는 없지만은 최소야 나도 미련을 좀 신고 가꿔서 내가 죽더라도 후세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미련이 좋아야 돼요.
미론만 좋으면은 양봉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도 미론만 좋으면은 1년에 꿀 2말 이상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벌 한 통만 들을 힘만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정신건강 또 아니면 취미생활 또 아니면 부업 다 할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친구가 또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연락하면은 여기 동기생들 그렇잖아요. 제가 2년 전에 또 저기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에서 1년을 또 가르쳐 줬더니 거기는 또 이제 또 그 학생들 그 모임을 또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잘 하라고 나보고 좀 오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잘 가지 못하는데 그런 친구가 생길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뭐 손주들 또 아니면 자식들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 젊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전업 농가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전업 농가라고 해서 엄청난 뭐 떼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은 아니고 뭐 열심히 하면은 몇 천만 원 정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시간 보내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다양한 양봉산물로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벌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벌침 때문에 양봉을 하러 오신다고 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분이더라? 예, 벌침. 제가 이렇게 양봉을 하다가 건강 여기 우리 한 분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하시는데 다 죽게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양봉을 해가지고 지금 어엿하게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조합에 임원도 했고 이 양반 자기가 젊어서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간이 다 망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꼼짝도 붙어서 시름시름 하는데 사촌이 벌이나 해보라 해서 그냥 조금 하다가 계속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벌침 배우고 또 아니면은 그 뭐 친구 그 하는 그 노인 누구요? 100세 넘은 분. 예. 그 양반한테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해갖고 남들 이렇게 이제 무료 봉사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산다 해가지고 이게 프로폴리스가 상당히 면역력을 길러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에 할 때 쉽게 해서 프로폴리스 같은 것을 장복하면 좋습니다. 아주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그 또 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조사나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몸이 안 좋아지는데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이때 제일 좋은 효과를 본 게 뭐냐? 프로폴리스예요. 거기 사람들 내가 가봤는데. 그래서 아주 거기 사람들은 프로폴리스를 아주 좋아하고 선진국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지금 뭐 호주나 뉴질랜드 우리 저 던장님 뭐 뉴질랜드 가면은 정말 자기네가 생산한 거 얼마 없는데도 외국에서 갔다가 그냥 상품화해서 엄청나게 팔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 가면은 그냥 외국계 좋은 건 줄 아는데 프로폴리스는 한국계 좋습니다. 한국계 항암 작용도 하는데 항암 작용이 우리나라 게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더 자세히 예? 많이 있어요. 잘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침을 하면은 저도 무릎에 주사기로 물 한 주사기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도 다 벌침 맞아서 100% 나섰고 어깨도 벌집 소비 하나 들지 못하는 거 쉽게 해서 안전벨트도 이렇게 잡아당기지 못하는 거 다 나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맞으면은 흉지고 약간 그런 건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취미를 해가며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뭐요? 이뻐지고 피부 고와지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노열젤이나 꽃가루를 먹으면은 피부 미용에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음식 중에. 예? 내가 생산해서 먹는다더니 하면은 그 비타민이 많고 해갖고
상당히 화장빨도 잘 받고 좋습니다. 좀 가격이 고가라 그렇지. 그래서 양봉을 하면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또 벌을 관리하면은 내가 쏟은 정성만큼 뭔가 혜택이 벌들이 줍니다. 돌봐주지 않는데 쉽게 해서 꿀벌들이 잘 돼가지고 나한테 보탬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자연과 인간과 이렇게 꿀벌이 어떤 공존하는 이런 사회가 정말 진정한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안성에 우리 박물관도 지었고 그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그 강원도에 천원에 제 농장이 있어갖고 거기 하천에 큰 이렇게 돌이 자연석이 있어서 거기다도 그렇게 썼어. 자연과 인간, 꿀벌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표석도 제가 글을 하나 기증을 해줬는데 상당히 꿀벌을 배우면은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가질 필요해서 양봉가의 지위를 스스로 높여야 돼. 나는 언제든지 뭐 1,000원 직업이다 하면은 1,000원 직업이. 그러나 무슨 얘기냐? 내가 없으면 당신들 먹거리도 없어. 당신들 나한테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봉침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 봉사해 줬을 때 정말 병을 낫으면은 상당히 상대방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침을 배우면은 정말 내 이유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상술로다가 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해주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을 지킨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벌이 늘어나면은 뭐 비싼 어떤 축사를 지을 거 없이 이렇게 간이로다가 지면 이 안에서 비 안 맞고 창고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양봉을 하면은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얼굴이 좀 타고 팔이 타고 이런 게 좀 조금 안 좋아요. 저도 이제 뭐 밖에서 생활하니까 얼굴이 잘 타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양봉사를 지어서 한다면은 그런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비 올 때도 이럴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시간에 제가 그래서 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연과 인간과 꿀벌의 공존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